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5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가 미국 의회 연설에서 뭐 알래스카에 천연가스 개발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좀 참여했었으면 좋겠다. 각각가 뭐라고 할까요? 트릴리언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그게 한 천조 이상. 현재 환율 지금 1,450조 원인데 그걸 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게 참 복합적이다. 왜 이 타이밍에 자 아메리카 드림을 새로 이렇게 세운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 이해와는 당연히 상관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거를 좀 다각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상상력의 영역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거나 아니면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예. 우리 비디오 게임 하듯이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거. 이런 재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에너지권을 쭉 다루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AI가 등장을 했고, 그 성장세가 폭발적이고, 제가 처음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AI를 느껴본 것은 한 2, 3년 전인 걸까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를 제가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 공군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고 듣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AI 조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 조종사를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훈련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경력 10년이 넘은 아주 우수한 베테랑 조종사랑 가상 공중전을 했더니 인간 조종사가 완패했다. 예. 그런 거고, 그런 이야기가 처음 들었던 게 몇 년 전이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발 딥시크의 충격으로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요. 경쟁적으로. 우리도 뛰어들겠죠. 당장 전남에서 뭐 특허 단지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불이 붙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뭐라고 할까 컴퓨터들이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전력 양이 엄청나다. 즉 AI의 성장은 전력 수요를 새로 창출한다. 그럼 수많은 전력 수요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파리 협약인가에 의해서 지금 뭐 탄소 제로 2050년까지 했었는데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전쟁통으로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로운 에너지 수요가 전기 수요가 증가해야 된다. 그럼 화석 연료로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그게 맞냐? 자, 그것과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방법. 자, 세계 경제의 패권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다극체 미국 단일 패권주 세상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다극화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내가 다국화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집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전 세계 힘을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더 강력한 나라들이 많이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는 훨씬 더 정말로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규칙 기반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주의 기반에. 그래서 유엔 탈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데서 미국이 이 흐름을 최대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했다. 그때까지 개발도 안 하고 있던 거를 갑자기.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되겠어요. 자, 에너지 정책을 바꿈으로써, 또한 환경 정책을 바꿈으로써, 또 AI 등장으로 확 올라간 수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메꿀 것이냐. 이 게임인 거죠. 이게 미국이 기회를 봤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자, 한국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를 희망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초기라서 기사들이 좀 뭐라고 할까 서로 의견이 좀 달라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나마 정확한 것 같습니다.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인데 한미 간에 알래스카 LNG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그 외 다른 것들도. 자, 여기서 가장 저한테 다가오는 단어는 뭐냐면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미국이 원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트럼프 투자를 원하는 그거랑 알래스카 LNG는 어떻게 보면은 천연가스 생산되는 지역은 같지만 방향은 완전 달라요.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할 때는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 본토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처럼. 근데 LNG라는 것은 외국에 수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에.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수출 한까지 옮기는 파이프라인하고 캐나다를 관통해서 미국까지 내려가는 파이프라인은 공사비가 천지 차이일 겁니다. 대신에 LNG를 수출하려면 LNG 선적 장비 같은 걸 갖춰야 돼요. 자, 이게 전혀 다른 그림이고 비용도 전혀 다를 거예요.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파이프라인을 건설해가지고 미국 대륙까지 뽑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미국은 지금 셰일가스 붐이 불었잖아요. 한 10년, 20년 동안. 그러면은 그 원유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는 부산물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굳이 돈 들여서 알래스카에서까지 끌어올 필요가 있느냐? 아니죠, 그거는. 그럼 이게 수출용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빚을 갚겠다. 수익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의 균형추를 건드리는 그게 있다, 당연히. 왜 한국을 언급하느냐, 그러면. 일본하고. 저는 일본의 격가지라고 보고 한국을 메인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준비해 왔고 현재 수소를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LNG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수소의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장 빠른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랑 맞물려 있다. 즉 역할 분담이라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뭐 이때까지 제가 지난 한 일주일간 좀 드려왔던 말씀이 말씀인데 오늘 마침 또 이런 발표가 또 나네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갔었는데 실무 그룹을 구성해서 알래스카 LNG, 그죠? 요런 이슈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뭐 상무부 장관도 만나고 뭐 백악관 내 에너지 담당 뭐 보좌관도 만나고 이런 거 같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지금 안덕건 산자부 장관이 국내 상황에서 큰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살짝 읽힌다는 게 제 느낌이거든요. 그들이 워킹그룹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볼게요. 알래스카 LNG 말씀드렸죠. 그 다음 에너지가 또 따로 있어요.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는 별개예요. 저 에너지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제 밑에 제가 점표 동그라미가 해놓은 게 뭐냐면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합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에너지는 LNG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뭘까? 요게 상당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 저걸 왜 우리랑 협의하지? 우리는 뭐 세계 제1의 에너지 소비국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미래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예요. 미국은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 그 다음 조선은 알고 계시죠? 우리 뭐 미국 군함을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래 봐서는 여태까지는 유리해요. 우리한테. 관세 장벽이죠. 자, LNG와 에너지가 분리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미 의회 조사처, 우리도 국회 조사처라는 데가 있죠. 그 보고서 나오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미국도 있지요. 2011년 보고서라서 10년이 좀 넘은 건데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작성한 거예요. 다 이러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입장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4개, 초록색 동그라미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중으로 있는 거. 예, 그게 4군데인데 알래스카죠. 저기가 제가 봐서는 주요 가스 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점선으로 쭉 연결된 부분이 저 주요 가스 전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캐나다를 관통해서 미국에 있는 실선으로 된 기존 파이프라인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거는 1980년대부터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저게 상당한 가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 내부에서도 원유를 상당한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부산물로 천연가스가 상당히 나오고 그거를 이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이게 주춤주춤 했던 게 저기 천연가스 값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더라도 경제성이 별로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다시 한번 고민했다가 다시 덮어두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냐, 미국 내에서 셰일가스라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10년, 20년부터 대량으로 석유를 채굴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도 많은 천연가스 나올 거잖아요. 이건 아예 그냥 서고에 처박아 놓은 그런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꺼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 본토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저 앵커리지 근처에 있는 저쪽으로 해서 해양을 통해서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출 생각을 안 했는데 미국이 한 번도 했는데 안 했어요. 수출을. 왜? 이것은 에너지 안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 안보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원유 수출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또 수출을 하면 자, 볼까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바다를 통한 수출 또는 옮기는 옵션에 대해서인데, 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정도까지는 LNG를 실어서 가지고 가자. 80년대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파이프라인 하는 거랑 경제성이 대충 비슷하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된 일부 일본에 수출을 했다는 내용이 보여요. 1969년부터 소량으로 본격적으로 수출하자는 거예요. 태평양권에.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 타당성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에너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이 수출되는 거고, 그것은 미국의 당시의 정책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석유를 안 팔고 우리 쓸 것만 쟁여놓고 오히려 수입을 하면서 쓴다.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계획을 접었다는 겁니다. 바다를 통한. 트럼프가 이걸 살려낸 거예요, 다시.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이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 그렇죠? 석유 수출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직. 그리고 지금 지난 바이든 때 한 5년간 그 재생에너지 간을 계속 보면서 정유시설 정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채굴을 계속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선 기간 동안 공약처럼 그 원유의 채굴량을 확 늘리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유시설은 설비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 건설하는데 시간이 여러 해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LNG는 돈이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에 팔아먹으려고 미국이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왜? 셰일가스 때문에 천연가스가 너무 나오는데 국내는 그거 다 소모가 안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자마자 유럽의 동맹국들한테 가스를 갖다 앵겼습니다. 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 일본으로 들어가는 걸 뺏어서 유럽에 먼저 팔 정도로.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전기의 수요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AI로, 그리고 그 새로운 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옛날 파리 협약에서 약속했던 그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지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환경에 다시 해가 가는 거니까, 굴뚝산업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거기에 LNG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또 그 와중에 중국과는 뭐랄까 약간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국을 신에너지 부분에서 살짝 격차를 불릴 수가 있다. 살짝 밀어낼 수가 있다. 이런 거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지는 이런 걸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을 투자하라는 것은 지분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주식회사처럼.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 가격을 또 산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공급받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 가격에 공급받겠다는 거. 그걸 한 다음에 미국 정부는 일부 수익을 또 확보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미국에 세금을 들이지 않고 이 설비를 갖추고 수술까지 하고 수익을 내겠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 투자하는 회사도 나라들도 돈을 벌어가야 되겠지요. 이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전기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 그것이 신에너지로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과 내지는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 전환을,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어서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제는 수소 시장을
촉진시키겠다. 이미 전 세계 합의는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제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소에너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수소 차로만 전환만 시켜도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한 그게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존의 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쪽에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이거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2005년부터 셰일가스 때문에 천연가스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저게 미국 내에서 쓸 데가 없어요.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랑 좋은 분위기에서 정상회담할 때도 모디한테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LNG 사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남아서 처치 곤란이라는 거예요. 유럽에 파는 것도 파는 거에 더 붙여서 유럽에는 비싼 값에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은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받고 있는데 천연가스를 미국에서는 이걸 다시 얼려가야 되잖아요. 다시 하얗게 해야 되잖아요. 단가가 맞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강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 확실한 것은 아까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그 지도는 미국 본토를 연결하는 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는 현실하고 전혀 거리가 있다. 아주 거리가 멀다. 왜냐? 미국 내에도 천지다. 그래서 그거는 100% 수출용이다. 알래스카 대륙 내에서 알래스카 주 내에서 주요 가스전을 연결해서 아마 앵커리지 근처에 바닷가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수출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투자해라. 뭐 중국이 사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 한국이 들어갔느냐? 한국은 세계 세 번째 LNG 수입국이에요. 중국과 일본 그다음 한국이에요. 게다가 수소 방향을 틀게 된다면 한국이 그 지역의 수소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미국은 하다 보면은 돈도 엄청 들고 시간도 걸리고 중국한테 따라잡힌다. 자 그런 설계도가 밑에 깔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죠. 거기에 미국이 반응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수소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반응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사안을.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엄청난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제안이다. 트럼프가 수소에너지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하고 미국은 LNG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2022년 2월에 올린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EU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기 LNG를 사게 만들었죠. 야,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그 파이프라인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LNG 하역 설비도 없어. 그것까지 건설해라. 그런 게 협약에 포함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희 팔 수나 있냐? 너 이때까지 수출 안 해봤잖아, 미국. 팔 수 있다 이만큼. 라고 크게 적은 거예요. 근데 막상 팔려고 보니까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 요청했죠. 세계 2위, 3위 수입국이니까 우리한테 물량을 먼저 좀 돌려라. 왜? 유럽한테 크게 약속했는데 자기들도 LNG 생산 설비가 단기간에 구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일본은 뭐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딱 드렸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거 받아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최근에 모디한테도 또 팔겠다고 그랬죠. 자, 이제 한국한테 더 많이 팔겠다는 게 기존의 가스 말고 새로 개발해가지고 기존에 그냥 사가져 가라고 한다면 모디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기원도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사가져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물론 국제 가격을 맞춰줘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개발해서 가져가라 그냥. 이것은 수요가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맞지 않습니까? 기존에 미국 내에서 남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LNG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한국은 최적화되어 있는 곳 아니냐 거기에. 예, 과거에 합의의 바탕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 예전에 또 소개 좀 드렸던 거, 이것은 오래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파리 협약 같은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탄소 제로, 우리가 그게 가장 투자를 많이 했죠. 수소부까지 맞는 것도 그 파리 협약에 부응하기 위했던 것이고, 그 파리 협약이 좀 쭉 쳐져 있었죠. 전쟁통에. 그것을 고삐를 다시 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저런 행동은 그런 고삐를 다시 잴 수 있다. 자, 목표 기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수소차를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예, 남들은 전쟁 때문에 정신없는 통해. 자, 여기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죠. 누구죠? 박기영 산자부 2차관이 러시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LNG와 수소에너지 협력 확대 위해 논의한다. 수소에너지가 그때 이미 등장했단 말이에요. 2021년에 벌써 4, 5년 지난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LNG 같은 경우 LNG 이야기했고,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동해항, 삼척항 뭐 이쪽에다가 LNG 기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강원도가 상당히 재밌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앵커리지에서 LNG가 들어오면 그것도 동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작은 곳이니까 조금 더 100km, 200km 더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LNG 기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해 삼척에다가 수소 생산과 제장의 특화 단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소 하역 설비도 준비가 되고 있고, 하역을 하면 선적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LNG도 삼척이나 동해로 올 가능성이 많다. 향후 러시아랑 연결되면은 처음에는 LNG로 오다가 나중에는 파이프라인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PNG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2021년에 회사가 그림은 다 그려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 불을 땡기느냐, 가장 유리한 시점에 누구한테? 미국한테. 그 그림을 우리가 꿰고 있었다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 거죠. PNG는 파이프드 내추럴 가스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다. 러시아에서 연결하는 거. 초창기에는 LNG로 온다. 그렇지만은 무르익어서 남북 소통이 되면은 동해안 철도길을 따라서 파이프라인으로 온다.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 이 이야기를 일본하고는 안 해요. 예, 자, 이게 이제 현실화 된다. 자, 이미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관통해서 남한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벌써 그때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까만 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까만 선이, 까만 점선이. 예. 자, 빨간 동그라미 내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으니까. MB 정부가 중점 추진한 구간. MB 정부 때도 북한의 동해안, 지금 나진까지는 러시아가 투자해서 철도에 들어와 있어요. 북한 땅에. 그리고 우리 1, 2년 아니면 아마 동해 북부선 다 연결될 거예요. 지금 동해선 웬만한 데 밑에는 다 연결됐어요. 자, 저게 이제 몇백 킬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MB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구간이에요. 파이프라인 오는 구간이고 뭐 철도 구간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서 까만색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남한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연결되는 거예요. 러시아 가스관이 바로. 자, 거기서 우리가 원한다면 일본으로 연결되고 황해를 건너서 산둥만으로도 갈 수 있다. 예, 우리한테 파이프라인을 뽑아주고 싶고 일본은 우리를 통해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가 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시각 차이예요. 예, 자, 여기에 지금 트럼프의 알래스카 천연가스가 올라탄다는 거잖아요. LNG라는 형태로. 자, 왜 이렇게 전부 다 러시아 가스도 한반도로 오고 싶어 하고 트럼프의 알래스카 가스도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느냐. 그만큼 수요가 생긴다. 그 수요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그 타이밍이 됐다. 탄소 제로, 파리 협약을 앞당겨 확 조인다. 그리고 AI 때문에 전기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탄소 협약을 앞당기는 것을 추진하는 당위성이 생긴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탄소 배출이 늘어날 거니까. 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AI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스스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식은 가스에서 저는 가스에 쓰면 안 되는 거다. 탄소를 집중적으로 포집하기도 좋다. 그 생산 기지로서 가장 큰 준비를 해온 것은
대한민국이다. 그 외 정치, 외교, 지정학적인 여러 요인들이 작동한다. 그 핵심에는 우크라이나 다음에 북미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게 그리는 그림이죠. 그게 미국이 그렸겠습니까? 푸틴이 혼자 그렸겠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하고 같이 그린 그림이죠. 네, 여기는 중국을 견제하게 된 좋은 타이밍이다. 특히 AI라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돼. 전력 수요 올라가는데 기존 방식으로 할 거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 이제 그런 타이밍에 딱 도달했다.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기 위해서 저렴한 딥시크라는 대단한 AI 모델을 꺼냈는데 그게 자기 발등을 결국 찍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되치기를 당한 거예요. 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네. 자, 제가 좀 전에 강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 LNG 생산 기지의 위치입니다. 서해안 쪽이 있고 제주도는 따로 제일 소규모로 있어요. 그 제주도에서 도시가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 통영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삼척에 있는 기지를 통해서 강원도, 대구, 경북 이쪽을 공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삼척이 뭐였습니까? 최근에 7차, 8차인가요? 산소회의, 수소회의에서 이제 수소 특화산조 지정이 됐죠. 동해하고 삼척은 액화 수소 저장 수송이에요. 포항은 연료전지고 수소 관련된 시설이 다 동해안 쪽으로 접하고 있어요. 자, 삼척은 겹치죠. 좀 전에 LNG 기지도 저기 있잖아요. 예, 큰 게 있더라고요, 저기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수소 부두까지 만든다. 동해.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앞으로 강원도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향후 5년간. 예. 수소 에너지의 생산 메카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겹치잖아요. 거기다가 동해 북부선 통해서 북한 거쳐서 유럽하고 연결되는 물류의 가운데 또 핵심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 동해안 쪽에다가 복순화시켜서 다 철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 타당성이 예비 타당성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타를 면제하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줘서 그런 정책적으로 한다는 거죠. 미래 현재 그림으로서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는 경제성이 나온다. 그럴 때 예타를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 예타 면제 사안이에요, 이게 다. 수조 원 들어가거든요, 이거. 철도 가는데. 예, 이제 그래서 오늘 트럼프의 그것은 우리한테 대한 요청은 그게 서서 이제 마침내 손뼉이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중국과의 승부를 어떻게 벌일까에 대한 어떤 전략도 나왔다.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예. 그래서 지점을 하나 잡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승부처럼. 예. 이미 수소 엔진 부분은 수소 연료 엔진 같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H2 수소 연료 엔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LPG 차 비슷한 것입니다. 수소 엔진에 성능지까지 모르겠어요. 수소 연료에다 그걸 갖다가 내연기관에 태우는 거예요. 1.6리터짜리 내연기관이네요. 2kg 수소로 480km를 간다. 자, 일본은 옛날부터 하이브리드를 많이 이제 좀 활용을 했죠. 가솔린 하이브리드 했다가 갑자기 전기차로 넘어가는 바람에 죽을 썼죠. 도요타가 크게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독일도 크게 타격을 받았죠. 독일 생각했던 것은 뭐냐? 그들이 잘하는 디젤 엔진, 그 다음 디젤 하이브리드를 생각했었거든요. 디젤 하이브리드는 아마 연비 엄청나게 많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미국이 한방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볼로 전기차로. 미국은 패권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제안은 이걸 다시 수소로 간다. 가운데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2kg 수소로 480km, 2kg 수소라고 했는데 탄소 탱크 지금 수소 탱크가 한 3개쯤 달린 거 보니까 이거는 기체 기반인 것 같습니다. 기체 기반, LPG처럼.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TX도 수소 연료 전지로 지금 구동할 계획을 2030년에 소개한다는 거잖아요. 현대로템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스 탱크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부피가 커서. 예. 그리고 K3 전차가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엄청난 마력이 나와요. 1300마력이나 마력으로 따지면 1300마력이 나와야 되고 기존 K2 전차에 버금가는 순항 거리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전투용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스로 한다? 가스 탱크로 한다? 기화된 H2 탱크로 한다?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탱크에 넣는다는 것은 일단 액화로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즉 그것은 사실 액화를 시키면 많은 에너지 소모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관, 운송하는데 기술 기체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군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점을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기술적으로 안정되게, 그렇게 고비용이지 않게, 그 생산, 액체 수소를 만들고 공급하는데 대한 기술이 확보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용차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즉 수소차를 본격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제가 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액체 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젠가 우리 연구진이 한 조그만 회사에서 벤처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액체 수소 연료통을 개발했습니다. 가볍고 100m 하늘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는 거. 거기 수소를 넣으면 아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개 막 쌓이는 두 개 빈 공간에는 그걸 아마 진공로를 유지하면서 온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액체 수소를 넣으면 한 달 정도 간다고 했어요. 그 정도면 실용화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은 K3 전차를 수소 연료 전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가스 통을 실어 갖고야 되겠습니까? 1300마력이나 되는데. 자, 탱크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내연기관에서 전차에도 쓸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위에는 일반 내연기관이 있죠. 토크와 파워가 올라가려면 RPM이 쫙 올라가야 돼. 이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진지 변환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기차를 쓰면 오히려 유리한 게 이 전기차는 수소 연료도 적용되는 겁니다. 수소 연료 전지도 전기차니까. 여기 보시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모터를 켜자마자 바로 최고 출력이 최고 토크가 나와요. 출력도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아를 레이싱카로 따지자면은 최고 출력과 최고 토크가 나오는 RPM을 유지하기 위해서 엑셀하고 변속기를 막 바꾸는 이런 작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갑 차량한테 훨씬 유리하다. 네. 자, 이런 이제 엔진의 특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기갑 차량에 쓸 수 있고 차로서도 괜찮다. 네, 이런 거죠. 자, 이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 알래스카 LNG가 있었고 에너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에너지 이야기. 이 두 개가 다른 이야기예요. 에너지가 훨씬 큰 이야기잖아요. 저것은 지금 증가된 수요. 각 나라의 AI 경쟁력, 미래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AI 경쟁력 올리기 위해서라도 전기가 더 공급을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때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아니다. 그럼 화력 발전소 아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파리 협약 그거 있잖아. 우리 하는 방향으로. 그걸 더 빨리 땡겨. 그럼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데 준비돼 있나? 한국 돼 있다. 이런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거랑 그 하부에 들어가는 게 알래스카 LNG거든요. LNG 수요 올라갈 거다. 한국 특히 너 살아. 이런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예전에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 이제 파리 협약이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세웠겠죠. 2019년에 만들어진 자료예요. 6년 전에. 위에 보면 이제 오렌지 색깔은 뭐냐면은 기존 수소가 여러 이제 대규모 기관 산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연료로서 쓰이는 게 아니고 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유 공장에서도 필요하고요. 비료 공장 같은 데서 필요하고요. 또 제강 공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쓰이는 재료로서의 수소가 오렌지 색깔이고 밑에 검은색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료 전지에서 쓰는 연료로서의 수요인 거예요. 2020년까지는 재료였지만 2030년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자, 여기서 파리 협약에서 요구하는 CO2 저감 그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느슨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소 뉴스에서 나온 어떤 전문가 기고문인데
현재 2030년 전 세계 기준으로 에너지 이용량 중 점유율이 0.5%다. 예, 아까 2030년부터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고 있어요. 2050년에는 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많이 늦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빨간 줄 꺼은 거에 제한이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수소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게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드려보는 겁니다. 전기의 수요는 올라갔다. 전기 생산량이 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전기 생산 수단들이 있다. 대형 원전, 화력발전소, 그리고 CO2 저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내연기관들은 퇴조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럼 이것을 급진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시도가, 오늘의 제안이 강력한 정책이 아니냐, 이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부 장관하고 이야기했다는 그 부분, 에너지 부분. 네. 자, 수소를 좀 더 고삐를 쬐자. 그런 전략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기차 도입될 때부터. 자, 이렇게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일본도 보면은 23년 이런 얘기 나왔죠. 23년에 일본이 150조 원 당시 투자하기로 했어요. 15년간 수소 에너지를 위해서 저탄소 시대 앞당기기 위해. 자, 이게 우리가 뭐 옆에서 수소를 열심히 하니까 따라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뭐냐? 이때 바이든 때죠. 그때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이든도 계속 만지작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때문에 정유시설을 늘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았어요. 석유도 왜 더 안 캐냐. 왜?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전쟁통에. 다 바이든 잘못이에요. 기름값이 엄청 올랐었으니까. 석유는 더 이상 못 만들고 정유시설이 늘지 않으니까 휘발유 생산량은 똑같은 겁니다. 더 이상 캐낼 이유도 없잖아요. 석유를. 자, 그때도 바이든이 만지작거렸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계속 북미 종전선언 카드 만지작거린 것처럼. 그럴 때 이게 하겠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2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낸 거예요. 네. 자, 수소 시장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져왔었어요. 수소 시장은 나오기도 전에 사망할 거다.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수소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예. 전기차만 못하다. 수소 에너지를 보관하고 수송하는데 워낙 비효율적이다. 자, 그것은 지금 구조적으로 통념적으로 그걸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어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던 우리 수소 기반 기초기술의 성장, 그리고 액화수소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K3 전차, 군용 차량, 즉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 기술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분명히 수소차를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쪽에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정책 당국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에너지 부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랑 협의가 됐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2022년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 수소차 보유량의 44%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수소법 하면서 우리 미래에 베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K3 전차까지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수소 가스 기체 탱크를 싣고 다니겠습니까? 에코입니다. 연료전지로 50톤이 넘는 탱크를 움직인다. 기존 디젤 1500마력 엔진보다 더 가뿐하게. 이거 이상으로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 예, 군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사용해야 되는 연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 에너지 체계를 넘어서는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안전도와 편의성, 가성비까지 보유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달리 보인다. 트럼프의 제안이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